캐나다 직딩 아줌마 켄준마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 얼마 전에 법원 갔다 온 거. 바로 과속딱지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캐나다 교통법규가 한국에 비하면 엄청 세다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막상 당해보기 전까지는 방심했던 거죠. 제가 좀 시골 같은 소도시에 살다 보니까 토론토 쪽 같은 도시 쪽에서나 이렇게 막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잡겠지, 이런 외곽에까지 좀 신경을 쓰겠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방심하고 운전을 한 거죠. 고속도로를 가다가 일행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정신없이 가다가 속도가 그렇게까지 되는지 신경을 못 쓰고 갔던 거죠. 이렇게 차가 너무 없으면 잘 이렇게 상대적으로 옆차 속도나 이런 게 느껴지질 않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뒤에 경찰차가 빨간불을 번쩍이면서 따라붙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스피드 건으로 쐈는데 시속 151km였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100km거든요. 여기는 카메라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서 단속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죠. 경찰들이 숨어서 스피드 건으로 체크를 한대요. 이게 뭐 웨이즈라는 앱을 쓰면은 거기에는 경찰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위치가 이렇게 그림으로 좀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 그림에 이렇게 떠 있는 경찰 표시를 보긴 했어도 경찰이 실제로 속도 재고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여기 경찰이 있는 건지 뭐 그것도 헷갈리는 때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 스피드건이라는 게 레이저로 된 그 건인데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속도가 그렇게 된 줄도 몰랐고 저는 한 130 정도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여튼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우니까 딱 와가지고 너 속도가 뭐 얼마 얼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막 너무 당황하고 경찰이 무섭기도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운전면허 달라, 뭐 자동차 보험 뭐 증명서 달라 하더니 자기 차로 돌아가가지고 한참 동안 뭘 하더니 과속딱지를 갖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수기로 써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위반 기록은 없고 뭐 다 깨끗하고 하니까 봐줘가지고 151km를 149km로 줄여서 벌금과 벌점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한 속도보다 50km 초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내리라고 그러고 차를 뺏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줄여준 거죠. 그렇게 줄여줬어도 49km 초과한 걸로 벌금이 359불, 벌점이 4점 이렇더라고요. 359불은 한화로 약 32만 원입니다. 한국에서 49km 초과한 거면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여기가 3배가 넘죠. 벌점은 위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점 이상 14점 이하는 경고를 받고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운전 기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왜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 인터뷰에서 소명을 해야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고요. 15점 이상 되면은 30일간 면허 정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온타리오주 법규인데요. 관련 링크를 설명란에 붙여드리겠습니다. 벌금 액수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좀 후덜덜하죠. 근데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건 벌금 자체도 비싸지만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거예요. 캐나다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라고 그랬는지 딱 시기가 위반한 게 8월 초고 보험 갱신이 9월 초인데 보험회사에서 귀신같이 알고 딱 이게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른 게 딱 보이더라고요. 보험료가 한 달에 한 10불 정도 올랐어요. 이런 금전적인 손해가 이제 액수가 세다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거랑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아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았더라면 더 신경을 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받은 티켓 뒷면에 보면은 위반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lea of guilty,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벌금을 내는 거죠. 두 번째는 early revolution, 이게 검사와 만날 기회를 갖는 겁니다. 괄호 안에 설명을 보면은 이 경우 재판을 할 기회는 포기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서 검사와 만남을 신청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가 이런 거였죠. 이 경우는 직접 출석과 전화로 이렇게 하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전화로 하는 거는 해당 법원에서 75km 이상 거리에 사는 사람이 이제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석할 경우에는 통역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저도 당연히 통역을 신청을 했죠. 제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3번째 옵션은 트라이얼 옵션, 즉 재판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위반 사실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을 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재판에 출두한다고 합니다. 통역을 신청한 경우 통역도 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안 나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행운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때마침 재판날이 휴가다 이러면 경찰관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요. 저도 혹시나 뭐 이런 행운까지 기대하고서는 얼리 레볼루션 신청하면서 뭐 통역도 신청하고 이랬는데 얼리 레볼루션의 경우는 통역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전화로 연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행운을 이렇게 기대할 여지는 없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갔던 지역 법원이 이렇게 한다 이거지 뭐 다른 데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갔던 법원은 키치너입니다. 여튼 제가 갔던 날 경찰차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보니까 경찰들이 재판에 출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3번의 경우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티켓 파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회사인데요. 이렇게 그 위반 사실에 대해서 조금 다툴 여지가 있다 했을 때 이거를 돈을 주고 이제 약간 전문가를 사 가지고 그 위반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다투는 거를 조금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금액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그치만 뭐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주변 캐네디언들 얘기로는 뭐 그거 해 봐야 대부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튼 뭐 그런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아주 심각한 경우는 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는 방법으로 그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여튼 그리고 벌금이나 벌점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뭐 이렇게 회사를 하루 빠지고 그러면 임금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하루 임금을. 그렇게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벌금을 내고 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초범이 아닌 경우는 뭐 가서 사정을 해도 별로 봐주지 않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경험 삼아 가보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옵션 2를 딱 체크하고 이 티켓을 다시 법원으로 붙이면 법원에서 언제 몇 시까지 법원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고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이 날짜에 맞춰서 법원에 가서 기다렸죠. 작은 사무실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 문 앞에 인터뷰룸 1, 인터뷰룸 2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책상 하나 놓였고 검사랑 딱 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중년에 좀 배 나온 백인 아저씨였는데 제 파일을 보더니 좀 심각한 표정으로 막 줄줄 읽으면서 너가 이런 위반을 했다 막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찰관이 딱지를 이렇게 줄여서 키로수를 줄여서 끊어줬지만 뭐 자기가 레이저 스피드건으로 했을 때 151이었는데 줄여서 149로 해줬다 뭐 이런 거 다 적어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찍힌 게 151이라는 거는 이제 검사도 아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제 다 설명한 다음에 너는 운전 경력도 길고 기록도 깨끗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위반을 한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는 모르니까요. 운전 경력이 길다는 거를 아는 거는 운전면허 교환을 할 때 이제 운전 경력을 적어서 내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적어서 내니까 몇 년 됐다 이런 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여튼 좀 제가 이제 불쌍하게 보일 핑계를 막 이제 생각해 간 거를 둘러댔죠. 딸내미를 막 팔아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이제 129km로 위반을 한 걸로, 그러니까 29km만 위반을 한 걸로 자기가 내려서 이렇게 해주겠다. 벌금은 그래서 160불, 그러니까 50% 이하로 이제 깎아줬죠. 벌점도 4점에서 3점으로 해주겠다고 동의하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한다 이랬더니 바로 이제 판사한테 또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저랑 딜한 내용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판사가 저한테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검사가 있던 사무실을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가고 벌금을 납부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좀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 이랬던 거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과속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거를 저를 기소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제가 유죄를 인정하냐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속도 위반, 뭐 신호 위반 이런 거 가지고 그런 표현 쓰지 않잖아요. 뭐 범죄자 취급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분위기를 좀 깨닫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게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한국이든 캐나다이든 하여튼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영주권 갱신도 안 시켜준다 그러죠. 캐나다에서는.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더요. 자.
자, 지금까지 캔준마 과속딱지 받아서 법원 가서 검사한테 봐달라고 사정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캔준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검색에 캔준마 이렇게 쳐보시면 됩니다.